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물의 자동 이온화와 pH 부분을 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수월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자, 75페이지 왼쪽 여백에 간단하게 우리 필기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물의 자동 이온화와 pH에서 여러분들 자동이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스스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의 자동 이온화라는 말은요. 물이 스스로 움직여서 이온을 대화, 만들어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 분자가요, 또 다른 물 분자랑 이제 충돌을 하게 되면은요,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간혹 가다가, 자, 이 물 분자랑 물 분자가 반응해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냐면요, 자, 오른쪽에 있던 물 분자의 H 플러스가, 자, 왼쪽에 있는 물 분자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H 플러스, 즉, 수소 이온을 넘기는 그러한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자, 왼쪽은 H3O 플러스라고 하는 이온이 만들어지고, 오른쪽은 OH 마이너스라고 하는 수산화 이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 H3O 플러스라고 하는 요 이온은 우리가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읽고요. 하이드로늄 이온.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라고 하는 요 이온의 이름은 이제 수산화 이온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 이러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요. 우리가 앞에서 동적 편형 상태를 배웠죠? 정반응이 있고 역반응이 있는, 즉 가역 반응 이런 것들을 앞에서 다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반응이 있으면, 자, 역반응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화학 반응은 다 가역 반응이니까요. 자, 그럼 반대로, 자, 하이드로늄에 있던 H 플러스가 수산화 이온한테 넘어가게 되면은, 자, 이러한 역반응이 진행이 돼서 다시 물 분자로 이제 생성이 되게끔 되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동적 편형 상태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즉, 정반응 속도랑 이 역반응 속도가 같은 상태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같으면 반응물의 농도이든 아니면 생성물의 농도든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변화가 없죠. 그게 동적 편형 상태의 특징이잖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좀 생성물에 좀 주목을 해볼게요. 현재 생성물은 자, 하이드로늄 H3O 플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성물 각각을 지금 제가 대가로를 이용해서 좀 나타내 봤어요. 화학에서 이렇게 지금 쓰는 이 대가로 색깔 좀 바꿔볼게요. 화학에서는 이온에 이러한 대가로를 쓰게 되면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여기다 간단히 적어볼게요. 이러한 대가로는 자, 몰 농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자, 하이드로늄의 몰 농도, 그 다음에 이 수산화 이온의 몰 농도, 변화 있다 없다? 그렇죠. 변화 없죠. 동적 편형 상태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변화가 없는 하이드로늄 농도랑 역시 변화가 없는 수산화 이온의 농도를 곱한 값인 어떤 값이 나올 건데, 얘네들의 이 값도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시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하이드로늄, 물의 자동 이온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하이드로늄 이 농도와 이 수산화 이온의 농도를 곱해서 나오는 어떤 일정한 수치를 KW라고 했고요. 자, 얘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물의 이온 곱 상수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얘도 상수예요. 왜냐면 하이드로늄의 농도와 수산이온 농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얘들을 곱해서 만들어지는 이 KW라고 하는 물의 이온과 상수도 역시 변하지 않는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의 이온과 상수라고 하는 KW는요, 이미 과학자들이 그 값을 다 구해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KW라는 값은 자 10의 마이너스 14승이라는 수치를 갖는다라고 합니다. 25도씨라고 하는 상온 조건에서요. 그럼 다시 식을 적어볼게요. 즉 하이드로늄의 몰농도와 자,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를 곱하면 자 10의 마이너스 14승이라는 이제 수치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왔죠. 지금 제가 이러한 과정을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곳의 단원의 이름이 뭡니까? 물의 자동 이온화가 아니라 물의 자동 이온화와 pH라고 해서 pH까지 우리가 공부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pH라는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pH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pH를 우리가 한번 간단히 적어볼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pH 7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어떤 용액이 있는데 그 용액이 pH가 7이야.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중성 용액이라고 하죠. 반대로 자 pH가 7보다 작으면 우리는 그것을 산성 용액이라고 하고 자 pH가 7보다 크면 우리는 그것을 염기성 용액이라고 얘기하죠.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왜 pH 7이 중성인가?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이 부분 보세요. 아랫부분. 여러분들 중성 용액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중성 용액이라는 것은 산의 농도와 염기의 농도가 같으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중성 용액이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들 H3O+라고 하는 이 친구가요. 산성을 뜻하고요. 이 OH- 요 농도가 바로 염기성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중성 용액이라는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중성 용액은 H3O+랑 OH의 농도가 같은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죠? 왜냐면 위에서 얘기했잖아요. 중성 용액이라는 건 산의 농도랑 염기 농도가 같은 거니까요. 그러면 이때 H3O+랑 OH의 농도가 10의 H3O+의 농도와 OH-의 농도가 도대체 몇 몰농도여야지 둘의 농도가 같으면서 둘의 곱이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지금 H3O+의 농도를 내가 간단하게 X 몰농도 지금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얘도 X라고 보면 X 곱하기 X가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오는 경우니까 이때 X가 몇이 나오면 됩니까? 10의 마이너스 7승이 나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성 용액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는 자 하이드로늄의 몰농도와 수산화이온의 몰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로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과학자들이 pH라고 하는 이 수치를 이렇게 정의했거든요. 마이너스 로그의 하이드로늄의 몰농도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성이라고 하는 상황일 때 바로 여기 이 중성이라고 할 때 이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이므로 자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로그의 10의 마이너스 7승을 대입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 이때 최종적인 pH는 뭐가 나오게 되죠? 7이 나오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중성 용액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른쪽 위에 보시면 자 pH 7이 중성이다 라고 얘기한 이유가 자 지금 얘기했던 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충분히 따라오시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산성 용액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치. 산의 농도가 누구보다 염기의 농도보다 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염기성 용액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자, 산의 농도가 있고 염기의 농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의 농도가 더 큰 걸 얘기하는 거니까 염기의 농도가 더 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역시 pH 수치를 좀 구해낼 수가 있어요. 항상 머릿속에는 이 공식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H3O+랑 OH-를 곱해주면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다 라는 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물론 25도씨를 기준으로 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이런 거죠. 자, 산의 농도가 염계 농도보다 더 큰 경우. 자, 산의 농도를 10의 마이너스 6승 몰 농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둘이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되려면 자, 10의 마이너스 8승 몰 농도가 돼야 돼요. 염기가. 어쨌든 이 친구랑 이 친구를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와요. 됐죠? 즉 얘가 H3O 플러스의 농도가 되는 것이고 얘가 OH-의 농도가 되는 거겠죠. 자, 염기성의 경우에는 반대가 되겠죠. 자, 산의 농도를 내가 만약에 10의 마이너스 8승 몰 농도라고 가정을 하면 염계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6승 몰 농도라고 자,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얘가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되겠고, 자, 오른쪽이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의 마이너스 6승이 10의 마이너스 8승보다 100배 크잖아요. 자, 여기도 이런 식으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딱 보시는 바와 같이 H3O 플러스가 OH-보다 크다는 거 알 수 있고, 자, 오른쪽에서는 OH-의 농도가 H3O 플러스보다 크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의 pH를 구해보면, 자, 어떻게 됩니까? pH 마이너스 로그의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가지고 구하는 거니까요. 그래가지고 pH 몇 나오니까? 여기에 10의 마이너스 6승을 대입해주면 pH가 6이 나오고요. 자, 여기에는 pH가 몇이 나옵니까? 8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산성이라고 알고 있었던, 우리가 산성 용액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는 필연적으로 pH가 7보다 작아지는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염기성 용액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는 pH가 7보다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기본 상식에 대한 원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자, 빠르게 물의 자동 이온화와 pH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의 자동 이온화와 pH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 분자가 있고 물 분자가 있는데 이 물 분자 사이에 수소 이온을 이제 주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이 되게 되면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어떤 물이 스스로 이온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에 적어주세요. 자, 뭐라고 적으면 됩니까?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와 보실게요. 자, 중류수를 매우 정밀한 장치로 전기 전도도를 측정해 보면 아주 적은 양의 전류가 흐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어떻게 알고 있어요? 순수한 물이라는 건 여러분들 원래 어떻게 알고 있어요?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죠. 우리가 보통 중류수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그런데 이 순수한 물조차도요 매우 정밀한 전기 전도도 장치로 측정을 좀 해보면 아주 적은 양의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죠. 이유가 뭘까? 바로 이온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주 적은 양의 전류가 흐르는 것은 아주 적은 양의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H3O 플러스와 OH-의 이건 뭐 농도를 표시했는데 이렇게 표시합시다. 아주 적은 양의 뭐가 있다는 겁니까? 아주 적은 양의 H3O 플러스라는 이온하고 OH-라는 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의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자, 그럼 다 보세요. 자료에 보시면, 자,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은 가역 반응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같아진 동적 편형 상태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적 편형 상태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응물이든 생성물이든 농도가 어떻다 그랬습니까? 일정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일정한 생성물인 하이드로늄 이온화의 농도랑 수산화 이온의 농도를 곱해도 역시 일정합니다. 우리는 과학자들은 이것을 물의 이온곱 상수라 그래서 K-Water, KW라고 표시했고요. 이때 여기 나와 있는 이 대괄호의 표시는 몰 농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화면 좀 내릴게요. 자, 그래서 물의 이온화 상수인 K-워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물의 이온곱 상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얘는 KW를 얘기하면서 이 KW라는 것은 하이드로늄의 농도와 수산화 이온의 농도의 곱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온도가 일정할 때 항상 같은 값을 나타낸다. 상수니까요. 그래서 25도씨에서 KW는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라는 수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14승인 거죠. 우리는 이것을 이용해서 수용액의 액성을 구별할 수 있다 라 그랬고,
선생님 방금 전에 조금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라 보시면, 자, 순수한 물에서는, 자, H3O 플러스랑 OH-의 농도가 같습니다. 자, 몇으로 같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7승으로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pH를 얘기하지 않았지만, 자, H3O 플러스가 10-7승이라는 얘기는 고루 pH를 우리가 마이너스 로그의 하이드로늄 요 농도에 대한 공식에 적용시켜보면 pH가 7이다라는 것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교과서 161페이지 나와 있는, 자, 0.01몰 농도 염산수 용액에서 H3O 플러스와 OH-의 농도를 구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 머릿속에 뭘 생각하시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까? H3O 플러스랑 OH-의 곱은 25도씨에서 10-14승이다라는 걸 머릿속에 그리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게 1단계라고 해서 여기에 나와 있죠. 그 다음 2단계 보세요. 염산은 대부분 이온화되므로, 자, H3O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H3O 플러스. 여러분들, 우리가 염산이라고 하는 애들은요, 그냥 물에서요, 다 반응해가지고, 자, 여기서 이렇게 H 플러스가 갑니다. 그래서, 자, Ca-가 되고, H3O 플러스를 만들어내게 돼요. 그냥 거의 100% 다 이렇게 된다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거의 역반응은 거의 뭐 일어나지 않는다. 그냥 그렇게 보셔도 돼요. 여기서는 그냥 정반응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HCl의 농도가 0.01몰 농도라고 했으니까 이거 그대로, 자, H3O 플러스도 0.01몰 농도가 돼요. 여러분들 이 표현 방식이 조금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HCl이 0.01몰 농도인데 얘 그대로 이렇게 이온화가 된다. 그래서 0.01몰 농도가 같으니까 그대로 0.01몰 농도의 H 플러스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는, 자, 위에처럼 나타내 주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HCl의 H 플러스가 H2O랑 결합해서 H3O 플러스가 되는 거라서 사실은 H3O 플러스라고 써주는 게 더 정확하지만, 이게 조금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자,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어찌됐든 여기 몇이 들어가면 됩니까? H3O 플러스의 농도는 0.01몰 농도. 다시 얘기하면 10-2승이 되는 거겠죠? 자, 이를, 자, 위시액에다가 좀 대입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10-2승을 대입하면 자연스럽게 OH-는 몇이 되면 됩니까? OH-는 10-12승이 되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보면 10-2승 곱하기 요거니까 OH-는 10-12승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풀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아직 pH 얘기하지 않았지만 우리 사실은 이 문제에서 pH 구해낼 수 있죠. 마이너스 로그의 H3O 플러스니까, 자, 마이너스 로그에 몇을 대입하면 돼요? 10-1을 대입하면 pH가 2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염산수 용액,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염산수 용액의 pH는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살펴볼 수 있고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수소 이온 농도 지수가 이제 나오네요. 그래서 수용액의 액성 여부를, 자, 몰 농도로 사용하기에는 그 값이 너무 작아서 불편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막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지금 자꾸 얼마나 나와요? 10에 마이너스 아까도 얘기했지만 7이라든지 아니면 커봤자 10-2라든지 굉장히 작은 값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은 값들은 우리가 로그 값을 이용해서 좀 큰 숫자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숫자로 좀 바꿔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값이 너무 작아서 불편하니까, 자, 로그 값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고, 수소 이온 농도의 지수는 이런 식으로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pH는 마이너스 로그의 H3O 플러스, 이렇게 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는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수소 이온의 농도, 이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pH는 여기 보시면, 자, 이거 그냥 적으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0에서 14 사이의 값을 일반적으로 가즘이라고 적을게요. 그러니까 일반적이라는 얘기니까 0이랑 14에서 벗어나는 수치도 있다 없다?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접하는 대부분의 물질들은 pH가 다 0에서 14 사이 값을 가져요. 그냥 그 정도로만 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용액의 액성, 아이고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용액의 액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 자, 중성은 아까도 얘기했지, pH가 7이고, 산성은 pH가 7보다 작고, 염기성은 pH가 7보다 크다 그랬죠? 그래서 왜 그런 거냐면, 중성은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OH-랑 같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왜 pH가 7보다 작냐면, H3O 플러스의 농도가 OH-보다 크기 때문이고, 왜 pH가 7보다 커지게 되냐면, 염기성에서는 H3O 플러스의 농도가 OH-의 농도보다 작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아까 필기에서 예시 얘기했습니다. 화면 조금만 더 내릴게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수소 이온의 농도가 0.001몰 농도다. 즉 H 플러스 요놈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승몰 농도 돼. 그럼 이때 pH 몇입니까? 마이너스 로그의 자 H 플러스. 여기에 그냥 H3O 플러스나 H 플러스나 그냥 갖다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대입해주면 몇 나와요? 3 나오죠? 정답은 pH는 3 이렇게 적을 수 있겠고요. 자, 우리가 좀 연습이 되면 2번은 금방 풀어요. pH가 4라는 것은 자,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또는 수소 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자, 여기서는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6승 몰 농도라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10의 마이너스 4승은 10의 마이너스 6승의 몇 배입니까? 10의 제곱배죠. 즉 100배 더 크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물의 자동 이온화와 pH 개념은 이제 끝이 난 겁니다. 네, 한 장 넘기겠습니다. 자, 산과 염기의 기본적인 성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별로 어려운 부분들은 없어서요. 그냥 빠르게 쭉쭉쭉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자, 1번부터 선생님 6번까지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뭐냐면 자, 3번, 4번, 6번이 조금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실들을 파악하시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의 성질 한번 볼게요. 수용액에서 물에 녹아서 뭘 내놓는 겁니까? 자, H 플러스를 내는 물질인 거죠. 그래서 적으세요. 수소 이온을 내는 물질이다.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HCl이 여기 물에서 여러분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H 플러스 Cl-로 이온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HCl이 사실은 이온화가 돼서 이 HCl에서 이온화된 H 플러스가 H2O한테 가서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Cl-가 되고 뭐가 되는 거예요? H3O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쓰자고 하면은 수소 이온이라기보다는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하지만 굳이 구분하지 않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어차피 이렇게 수소 이온이 나오게 되면 요 수소 이온이 결과적으로는 물하고 반응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이드로늄 이온이 될 테니까요. 알겠죠? 대표적인 물질로는 뭐가 있습니까? 자, 염산, 황산, 질산이 있고요. 아세트산이 있습니다. 여기서 딱 끊어서 앞에 있는 염산, 황산, 질산은 여러분들 강산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나오는 아세트산은 이제 약한 산인 약산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강산과 약산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요거는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온화도라는 요것으로 강산과 약산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강산의 경우에는요. HCl을 딱 물에 녹였을 때 H 플러스랑 Cl-가 100개를 녹이면 거의 99개. 그러니까 거의 다 이온화가 돼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강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약산의 경우에 CH3COOH를 100개를 물에 녹여주면은요. 그 중에서 이온화가 되는 게 100개 중에 한 두세 개 정도. 그러니까 H 플러스를 CH3COOH가 자, 요게 자, H 플러스랑 CH3COO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됐었는데 이 이온화 되는 이 개수가 굉장히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100개를 녹여주면 한 2개 내지 3개 정도 2개 내지 3개 정도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거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할게요. 이처럼 이온화도가 크냐 작으냐를 가지고 강산과 약산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산 하면은 여러분 대표적으로 레몬 생각하시면 돼요. 신맛이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전해질이겠죠.
전해질이라는 게 뭡니까?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을 얘기하는 건데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은 왜 흐르는 겁니까? 누구 때문에 흐르는 겁니까? 이온 때문에 흐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산의 성질 중에 첫 번째 누가 있어요? 이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온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산이라는 것은 전해질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자,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과 반응하여, 자, 요 부분은요,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뒤에 가서, 산화환원을 공부를 하게 되면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되겠고요. 그냥 여기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금속이랑 산하고 반응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누가 만들어진다? 수소기체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옆에 좀 예시를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금속과 요 산이 반응을 하게 되면 이러한 화학 반응을 거쳐서 누가 만들어집니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수소기체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탄산, 칼슘 등 탄산염과 반응하면 누가 발생된대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대요. 참 산이라는 게 좀 성가시죠? 자, 산이라는 게 금속이라는 거랑 반응하면 3번에 나와 있는 금속이라는 거랑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만들어지고 또 산이라는 게 누구랑 반응하면 탄산염이라는 거랑 반응을 하면 이번에는 이산화탄소 기체라는 걸 발생시킨대요. 여러분 탄산염이 뭐냐면요. 금속 양이온이에요. 탄산 이온이 결합되어 있는 이온 결합 화합물을 우리가 탄산염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탄산이온이라는 건 여러분 탄산 CO3e- 이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다원자 이온을 얘기하는 건데요. 간단하게 선생님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이거를 좀 예시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탄산칼슘 썼으니까 탄산칼슘을 좀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자, 탄산칼슘이 있죠. 여기에 우리가 산을 한번 반응시켜 볼게요. 그냥 염산 반응시켜 볼게요. 자, 반응시키면 자, CaCl2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H2CO3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H2CO3 자, 이 H2CO3가 자, 결과적으로 요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분리가 되냐면 자, 물과 자, 이산화탄소 기체로 자, 분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탄산염과 산이라는 걸 반응을 시키면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게 돼요. 자,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시약 색변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 지시약 색변화는 여러분들 한 큐에 끝내시다. 자, 지시약 색변화는 빨주노초파로 끝내면 돼요. 자, 빨주노초파를 가지고 지시약 색변화를 한 큐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선생님이 지금 지시약으로 리트머스 종이, 메틸 오렌지 용액, BTB 용액, 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산성이라는 것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바꾼다는 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메틸 오렌지 용액 줄여서 MO라고 하고요. BTB 용액은 이미 줄여져 있는 거고요. 브로모, 티몰, 블루라고 하는 것은 이미 줄여져 있는 거고요. 페놀프탈레인은 줄여서 우리가 PP 용액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PP? 과거분사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어쨌든 이 빨주노초파라고 딱 적어 놓으시면 메틸 오렌지랑 BTB 용액의 색깔 변화를 한 큐에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메틸 오렌지니까 메틸 오렌지 무슨 색깔이겠습니까? 주황색이겠죠? 그 다음에 BTB 용액 브로모, 티몰, 블루라고 해가지고요. 이 BTB 용액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초록 색깔을 띠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메틸 오렌지의 경우에는요, 중성에서는 주황색을, BTB 용액은 중성 용액에서는 초록색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메틸 오렌지가, 자, 산성에서는 빨간색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염기성에서는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반면에 BTB 용액은요, 자, 요 중성 아래다가 다시 적어볼게요. 자, BTB 용액은요, 자, 산성에서는 자, 노란색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염기성에서는 자, 파란색으로, 염기성이라 적었죠. 염기성 용액에서는
자, 파란 색깔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메틸 오렌지 용액과 BTB 용액은요, 빨주, 노초, 파라고 하는 이 색깔로서 한 큐에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 적어 볼게요. 그래서 자, 메틸 오렌지 주황색입니다. 빨주, 노죠. 그래서 산성에서는 빨간색이죠. 자, BTB 용액입니다. 자, BTB 용액은 빨주, 노초파에서 노초파에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산성인 부분에서 노란색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노초파예요. 자, 그 다음 페노프탈 용액은요, 산성에서는 색깔이 없고요. 중성에선 무색, 염기성에선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비금속 산화물은 산성 물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뜻을 의미하냐면 비금속 산화물이라는 것부터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탄소 비금속이죠. 근데 산소랑 결합하고 있죠. 오케이. 이런 것들을 비금속 산화물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비금속 산화물들 대표적으로 CO2가 있는데, 자, 얘네들을 물에 녹이면 결과적으로 이 물의 액성을 뭐로 만든다는 거예요? 물의 액성을 산성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비금속 산화물은 산성 물질이다 라고 한 이유는 이 비금속 산화물은 물에 녹이면 이 물을 뭐로 만들어준다? 산성 물질로 만들어준다. 적어보세요. 자, CO2랑 H2랑 반응하면 뭐가 됩니까? H2CO3라고 하는 뭐가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탄산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약산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성 물질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산의 성질 6가지를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의 이온화 부분을 보게 되면은 뭐 그냥 산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이라는 것을 잘 보면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어요? 다 H가 들어가 있죠?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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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여기 H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이온화를 하게 되게 되면은 공통적으로 H 플러스를 다 내놓는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아래 보시면 산의 수용액에서 수소 이온의 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질산칼륨 수용액 물론 K 플러스 NO3 마이너스겠죠.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신 거름종이가 깔린 유리판에 그랬어요. 그러면 이 거름종이에 이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신 이후부터 일단 간단하게 파악해야 되겠죠. 별거 아니고요. 이 거름종이가 전기가 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온이 다닐 수 있는 이온의 통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신 거름종이가 깔린 유리판에 자 푸른색 리트머스 시험지 양쪽 끝을 전원에 연결하고 가운데에 묽은 염산을 적신 실을 놓아줬을 때 변화래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여기 실이 있어요. 자 여기 실이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가 온통 파랑색 리트머스 종이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와 플러스라고 하는 전기를 걸어주게 되면은요 실제 실험을 해보면 자 요 마이너스 쪽으로 실험을 해보면 점점 이렇게 빨간색이 왼쪽으로 가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앞에서 공부했듯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는 것 그게 뭐였죠? 산성이었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얘들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화시키는 요 원인 물질이 뭐겠냐는 거예요. 바로 염산의 H 플러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자, 이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시면 자 마이너스 극 쪽에서 붉은색이 이동한다라는 것은 자 산의 수용액에서 수소 이온이 양이온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쪽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자 산의 색이 아까도 얘기했죠. 강산과 약산 얘기하는 거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은 수용액에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 정도 우리는 이것을 이온화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온화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적어 보면은요. 자, 이온화도.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이온화도는 화학초에서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자, 용해된 자, 용질의 전체 자, 몰수 분해에 이온화된 자, 용질의
모일수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요. 계속해서 한번 내용 얘기해 볼게요. 자, 내놓는 정도, 즉 이온화도에 따라서 뭐하고 뭐로 구분한다. 강산과 자, 약산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강한산, 즉 줄여서 강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수용액에서 거의 대부분 이온화한다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HCl 생각하실 수 있고요. 자, HCl 여러분들 100개를 물에 녹이면요, 거의 99개가 자, 이런 식으로 자, 이온화가 되게 돼요. 이런 것들, 이렇게 이온화도가 굉장히 높은 물질,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강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온화도가 지금 이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우리 보통 이온화도를 이제 알파라고 적는데요. 자, 이때 이온화도는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 자, 보세요. 용해된 용질의 전체 몰수래요. 자, 여러분들, 자, 100몰, 그냥 100개라고 할게요. 이 HCl에 100개를 녹여주면, 이게 100% 전부 다 이온화가 된다 그러면, 사실은 H 플러스 100개가 나오고, Cl 마이너스 몇 개가 나와야 정상입니까? 100개가 나와야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자, 전체, 용해된 용질의 전체 몰수는 200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99개랑 99개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198개만큼 이온화된 거죠. 용질의 몰수가. 이거 다시 얘기하면, 100 중에 얼마만큼 녹은 겁니까? 99만큼 녹은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온화도는 거의 1에 가까운 거죠. 이처럼 이온화도가 거의 1에 가까우면 우리는 그것을 강산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1에서 굉장히 작으면 거의 0.12 이런 식의 수준으로 가는 것들은 거의 우리가 이제 약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약산 바로 그래서 수소 이온을 많이 내는 물질, 그래서 대표적으로 염산, 황산, 질산이 있고요. 그냥 약한 산 보시면 수용액에서 일부분만 이온화한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CH3, COOH 같은 애들은 자 100개를 녹여주면은 이 중에 자 H 플러스와 CH3, COO 마이너스가 뭐 많이 녹아도 두세 개 정도, 두세 개 정도가 이온화되게 됩니다. 역시 이온화도를 따져주게 되면은 원래 전체 200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 2개 내지 3개밖에 안 나왔다는 거니까 거의 뭐 100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온화도로 따지면 0.01 정도, 그래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1보다 굉장히 낮은 수치를 갖게 돼요. 1보다 굉장히 낮은 수치를 갖는 거, 이온화도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약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4번 보시면 산의 세기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강산과 약산을요, 전류의 세기를 측정을 해보면 당연히 강산이 뭐가 많이 나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온을 많이 내놓잖아요. 이온을 많이 내놓으니까 그만큼 전류가 세게 흐르겠죠. 그 다음에 산과 금속의 반응. 여러분도 아까 얘기했죠. 산과 금속하고 반응하면 어떤 기체 발생하죠? 수소 기체 발생하죠? 그런데 당연히 강산이 뭘 많이 내놓습니까? 수소이온 많이 내놓잖아요. 수소이온 많이 내니까 금속하고 많이 반응해서 그만큼 수소기체도 많이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가 강한 산인지 약한 산인지 어떤 두 개의 비교 대상을 비교해 봤을 때 A라는 물질이 B라는 물질보다 전류가 더 세면 A가 B보다 더 강한 산, A가 B보다 수소기체를 더 많이 발생시키면 A가 B보다 강한 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험적으로 구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힘드시죠?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자, 염기만 하면 되는데요. 염기는 거의 산하고 거의 대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금방 여러분들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염기의 성질을 볼게요. 수용액에서 물에 녹아서 자,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고요. 대표적으로 NaOH, 수산나트륨, 수산칼륨, 수산칼슘, 여기까지가 강염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NH3라는 것은 이제 약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누구로 구분한다? 자, 이온화도로 구분합니다. 염기는 거의 대부분 이제 쓴맛을 낸다라고 하고요. 당연히 이온을 내놓으니까 전해질이겠죠. 그 다음에 얘들은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비누가 이제 염기의 성질을 띠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비누 만지면 어때요? 미끌미끌하죠? 왜 그러냐면 이 손에 묻어있는 이런 단백질들을 녹이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끌미끌한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 눈여겨보시면 되겠고, 지시학 색변화.
자,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으로 바꾸는 게 염기고요. 메틸 오렌지와 BTB는 뭐로 우리가 한 큐에 끝낼 수 있었죠? 빨주, 노, 초, 파로 끝낼 수 있었죠? 메틸 오렌지는 주황색, BTB는 초록색. 그래서 자, 메틸 오렌지는 산성에서 빨간색, 중성에서 주황색, 염기성에서 노란색이죠? 노란색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BTB 용액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산성에서 노란색, 중성에서 초록색, 자, 염기성에서 파란색을 갖죠. 자, 이런 상황이고요. 자, 페노프탈레인은 앞에서 선생님 적어 놓기도 했지만 붉은색을 띱니다. 보통은 붉은색이라는 표현보다는 자주색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약간 보라색 빛이 좀 더 가까운 붉은색이라고 할까요? 자, 그 다음에 금속 산화물은 염기성 물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비금속 산화물은 산성 물질이다 라는 거랑 대비되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금속이 있는데 이 금속이 현재 산소랑 결합해 있잖아요. 이게 금속 산화물이고요. 자, 이러한 금속 산화물 역시도 누구랑 물하고 반응을 시켰을 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물이 뭐가 되게 되냐면 염기성 성질이 되게 돼요. 그래서 화학 반응이 진행되면 자, 이런 식으로 수산화 리튬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요 수산화 이온 때문에 자, 염기성을 띠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염기의 이온화를 보시게 되면은 공통적으로 이제 OH-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공통적인 성질은 다 이 OH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염기의 수용액에서 수산화 이온의 이동입니다. 역시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름중이 적십니다. 누구로? 질산칼륨 수용액으로 적시는 거죠. 다 이유 같은 거 설명했고요. 자,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거 여러분들 붉은색, 지금 색깔이 푸른색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자, 기본적으로 누구를 깔아 놓은 거예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깔아 놓은 거고요. 실제 전기를 통했을 때 자, 푸른색이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냐면 이 푸른색이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는 걸 여러분들이 실험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푸른색이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 즉 OH- 때문에 나타났다는 거죠. 실에 묻어있던 수산나트륨 NaOH의 이 OH-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플러스 극쪽으로 푸른색이 이동하게 되는데 염기의 수용액에서 수산화 이온은 음이온이기 때문에 플러스 극쪽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염기의 색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요. 염기는 수용액에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정도에 따라서 미안합니다. 자, 이온화도에 따라서 강염기와 약염기로 구분되고요. 그래서 강한 염기는 수용액에서 거의 대부분 이온화돼서 그래서 수산화 이온을 많이 내놓는 걸 얘기합니다.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이 있고요. 약한 염기는 수용액에서 일부분만 이온화되는 걸 얘기하고요. 그래서 수산화 이온을 적게 내놓는 물질, 대표적으로는 암모니아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염기의 세기를 확인하는 방법은 역시 전류의 세기를 측정해봐서 자, 전류의 세기가 더 큰 곳, 그 부분이 더 전구의 밝기가 밝겠죠? 그것으로 누가 더 강한 염기인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과 염기의 기본적인 성질까지 공부를 했고 다음 시간에 산과 염기의 세 가지 정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